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왕이 될 쌍인가 하고 얘기한 세조의 영화 한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과연 그렇다면 내가 부자 될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공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될 가능성을 알아보는 공식이 있거든요. 과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습니까? 순자산 곱하기 10을 곱한 것을요, 연소득 곱하기 나이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 수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0.5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불행히도 부자 확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리고요, 0.5에서 1.0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부자 될 확률이 보통 정도다. 그러니까 부자 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부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2.0, 3.0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부자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한번 가령 제가 예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산이 현재 3억 원입니다. 그럼 곱하기 10을 하면 30억 원이 되겠죠. 근데 지금 연소득이 1억 원이에요. 나이가 40살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요, 0.75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 될 가능성이 0.5에서 1.0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정도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의 연소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자산이 3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현재 1억 원을 갖고 있는 1억 원을 벌고 있는 이 사람의 지금 현재 가처분 소득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가치를 높여서 향후에 좀 더 순자산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거든요. A라고 하는 사람은 가처분 소득이 1억을 벌음에도 불구하고 10%인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B는 가처분 소득이 30%인 3천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고요. C는 가처분 소득이 무려 절반에 가깝습니다. 5천만 원이 되거든요. 이랬을 때는 서로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식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처분 소득을 무시했기 때문에 모두 똑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똑같은 결과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에 따라서 판이하게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정말로 가처분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연소득 대비해서 가처분 소득률,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률을 더해줘야만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자 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그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연소득의 증가율하고 투자 수익률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요, 지나치게 공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부자 될 가능성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걸 확인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순자산이 3억 원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10을 하고요. 연소득이 1억 원이고 40의 나이입니다. 이랬을 때 기존 방식은 0.75% 부자 될 가능성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가처분 소득이 1,000만 원이라고 할 때 10%, 그러니까 연소득이 10%니까 10%를 가산한다면 0.85%, 부자 될 가능성이 약간 좀 높아졌죠. 하지만 30%, 3천만 원을 투자할 수 있다면요, 가처분 소득 30%에 따라서 부자 될 가능성이 1 이상이 됩니다. 1.05다 보니까 부자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요, 5천만 원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50% 가산하다 보니까 1.25가 되다 보니까 똑같은 순자산 3억 원에 나이가 40세고 그다음에 연봉이 1억 원이라 할지라도 가처분 소득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0.85에서 1.25까지 차이가 나다 보니까 C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부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렇다면 또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산이 1억 원이고 그러면 곱하기 10을 하고요. 연소득이 7천만 원입니다. 나이는 30세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이랬을 때는 기존 방식대로 한다면 0.476%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은 가처분 소득이 10% 700만 원을 저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 가산하면 0.576%고요. B는 50%를 가산할 수가 있습니다. 3,500만 원을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0.976%. 그러니까 부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요, C는 가처분 소득이 4,900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전략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70%를 가산한다면 1.176%다 보니까 똑같은 자산하고 똑같은 연봉을 가졌지만 가처분 소득이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C는 A에 비해서 무려 2배 이상 엄청난 부자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산이 30억 원이고요. 곱하기 10을 하면 300이 되겠죠. 연소득 2억 원이고 나이는 50세입니다. 기존 방식은 3.0이거든요. 이 사람도 부자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1 이상이니까. 하지만 가처분 소득이 2억 원 중에서 5천만 원이다. A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25%를 가산해서 3.25%고요. 그 다음에 1억 원을 투자할 수가 있다. 50%. 그럼 50% 가산하면 3.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억 5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투자할 수가 있다. 그러면 75%를 가산하니까 3.75%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우리가 부자 될 가능성이 똑같은 조건이지만 C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좀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요. 나이를 보면 알거든요. 젊었을 때 과연 연봉이 높냐 낮냐 이걸 봐야 되고요. 가처분 소득이 많냐 적냐 이것을 보면서 그 나이가 든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이 많고 그리고 연소득이 많다면 훨씬 더 부자 될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까지 하려면 좀 더 공식을 더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부자 될 가능성 어떻습니까? 연봉이 일단 많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 및 그 금융상품,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연금보험, 종신보험, 각종 보장보험, 예금, 적금, 펀드 등을 모조리 해지해서요.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투자자산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고 은퇴자산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부부가 어려서부터 18세부터 가입을 강화시키고 금액을 최대한 납부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은퇴 설계에 노후 준비하고 자산 관리에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 18세부터 55만 5,300원 내면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만나서 결혼하면 되겠죠. 그러면 최대 47년 동안 납부하니까 충분하게 현재 가치로도요. 제가 볼 때 432만 원의 현재 가치 부부 생활비가 가능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효율적인 은퇴 준비하고 자산 관리 반드시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